조지아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 평화로운 양떼 목장. 사이로 우뚝 솟은 마리의 방은 마치 은밀한 케이팝 성전과 같았다. 벽면은 한국 드라마 포스터와 아이돌 브로마이드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고 침대맡에는 낡은 한국어 단어장이 늘 놓여 있었다. 겉으로는 조지아 전통 의상을 입고 묵묵히 집안일을 돕는 차분한 딸이었지만 속으로는 재벌 3세와의 운명적인 만남, 기억상실증에 걸린 시한부 천재. 의사와의 눈물겨운 로맨스 같은 K-판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쓰고 있었다. 그녀에게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무료하고 예측 가능한 시골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마리, 또 그 요상한 음악 듣니? 엄마는 매번 혀를 끌끌 찾고 아빠는 딸의 기이한 취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심지어 오빠는 마리를 케이팝에 미친 외계인 취급하며 놀리곤 했다. 하지만 마리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가족들의 잔소리 대신 드라마 속 한국 배우들의 달콤한 대사가, 눈에는 팍팍한 조지아. 현실 대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아른거렸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바로 한국 땅을 밟는 것. 그것도 혼자가 아닌 가족 전체를 데리고. 드라마 속 장면처럼 한국에서 옥탑방 마루에 앉아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며 파티를 하는 것. 마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인터넷 카페로 달려가 한국어 독학에 매달렸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 회화는 물론 드라마 대사를 통째로 외우며 발음과 억양을 익혔다.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다.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벼룩시장에서 직접 만든 조지아 전통 공예품을 팔았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냐고 물었지만 마리는 그저 나중에 큰 계획이 있어 라며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 큰 계획이란 바로 가족의 K신 세계 이주 프로젝트였다. 몇 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왔다. 낡은 지갑 속에 고이 간직했던 통장 잔고는 어느덧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끊고 한국으로 떠날 충분한 액수가 되어 있었다. 마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방구석 K-판타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K-어드벤처는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것이었다. 가족들의 반대와 걱정은 뒷전이었다. 마리는 굳게 마음을 다잡고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끊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벅차올랐다.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그리고 어쩌면 운명적인 로맨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미소가 번졌다. 조지아의 푸른 하늘 아래 마리의 위대한 탈출 계획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리는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다. 스크린에서만 보던 한국의 빌딩 숲과 빠른 도로는 물론 공항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음악까지 모든 것이 마리의 K-판타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환상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았다. 한국어는 드라마에서 들리던 것보다 훨씬 빨랐고 길거리 표정은 왠지 모르게 모두 바빠 보였다. 조지아 시골에서 온 마리에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거대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다. 지하철 노선도는 미로 같았고 배달 앱 주문은 너무나 복잡했다. 저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첫 식당에서 덜덜 떨며 겨우 주문을 했지만 이모님은 예, 뭐라카노? 라며 되물었고 마리는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마리는 쉽게 좌절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속에는 남다른 슈퍼파워가 잠재되어 있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의 기질이었다. 마리는 밤낮으로 한국어 학원에 다니며 드라마 대사로 다져진 언어 실력의 속도를 붙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다. 첫 아르바이트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번역 및 통역 가이드였다. 마리는 조지아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덕분에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단순한 통역을 넘어 한국 드라마에 숨겨진 이야기나 K-팝 아이돌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곁들이자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폭발적이었다. 곧이어 그녀는 한류 콘텐츠 제작사의 방송 코디네이터 자리까지 꿰찼다.
외국 배우나 스태프가 한국 촬영 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통역까지 도맡으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떠올랐다. 그녀의 월급 통장 잔고는 놀라운 속도로 불어났다. 마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뿌듯하게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조지아 시골의 드라마 덕후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황금손마리로 불리고 있었다. 성공적인 한국 생활은 마리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마리는 문득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 발전된 의료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활기찬 분위기는 그녀에게 기회의 땅처럼 느껴졌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함께 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연했던 꿈은 점차 구체적인 계획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돈을 다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다 한국으로 데려와야 해. 마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녀의 슈퍼파워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온 가족의 K-신세계 입성이라는 거대한 미션을 위한 것이었다. 마리의 한국 정착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가족 전체의 미래를 건 대규모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한국 생활 1년차 마리는 이제 어엿한 서울 여자가 되어 있었다. 안정적인 수입과 탄탄한 인맥까지 갖춘 그녀는 드디어 가족 소환 작전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엄마, 아빠, 한국 한번 오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처음에는 내가 뭔 수로 라며 손사래를 치던 부모님도 마리의 끈질긴 설득과 한국에서 보내온 서울의 밤 사진에 결국 넘어갔다. 마리는 부모님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며 가슴속으로 문화 충격 대비 매뉴얼을 되뇌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K컬처 쇼크 대란의 연속이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마리가 멀리서 손을 흔드는 부모님을 발견했을 때 엄마는 이미 흥분으로 얼굴이 벌개져 있었다. 마리야, 세상에 저기 저 기계는 뭐니? 사람 손도 안 대고. 짐이 술술 나오네. 자동 수화물 벨트를 보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내는 엄마의 모습에 마리는 피식 웃음이 났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을 모시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였다. 자동문과 현관 보안 시스템, 그리고 마리가 가장 기대했던 비데와 온돌. 바닥은 부모님에게 일생일대의 충격을 안겨주었다. 세상에 변기에서 물이 저절로 나오고 따뜻하기까지 하네. 신기해라. 마리야,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하니? 불을 뗀 거야? 부모님의 순수한 놀라움에 마리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진정한 컬처 쇼크는 일상생활에서 터져나왔다. 엄마는 한국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보며 격분했다. 저런. 어떻게 남편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여자가 불쌍해 죽겠네. 드라마 속 불륜 스토리에 감정을 이입하며 소리치다가도 다음날 아침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예측 불허의 매력을 발산했다. 찜질방에 처음 가본 엄마는 마리아 여기. 정말 천국이구나. 땀 빼니까 몸이 날아갈 것 같아. 라며 매일 찜질방 출근 도장을 찍었다. 아빠는 묵묵부답 시크함의 대명사였지만 TV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에 홀린 듯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어깨를 들썩이더니 나중에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흥부자로 변모했다. 부모님의 한국 방문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발전된 도시 인프라, 편리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은 두 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아빠는 아픈 허리 때문에 조지아에서 고생했던 기억 때문인지 한국의 물리치료 시설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마리아, 여기 살면 아플 걱정은 없겠구나. 엄마는 TV 홈쇼핑에서 파는 김치 냉장고를 보며 세상에 김치가 저렇게나 많이 들어가네. 라며 눈을 빛냈다. 마리는 부모님의 눈에서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신호를 읽었다. 이제 그녀의 가족 소환 작전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한국 방문 이후 마리는 이민 가능성에 대한 가족 대토론회를 소집했다. 예상대로 엄마 아빠는 한국 생활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망설였다. 그때 마리에게 구세주처럼 연락 온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트럭 운전 경력 20년 베테랑 오빠였다. 야, 마리.
나도 한국 가고 싶다. 거기 택배 엄청 빠르다며? 나도 한국 물류 시스템 구경 좀 하자. 평소 무뚝뚝했던 오빠의 적극적인 반응에 마리는 내심 놀랐다. 오빠의 합류는 이민 계획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오빠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리는 그를 데리고 택배 터미널 견학을 갔다. 수많은 택배 상자들이 자동으로 분류되고 쉴 새 없이 트럭에 실리는 광경을 본 오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지? 블랙홀이라도 있는 거야? 조지아에서는 택배 하나 받으려면 한 달은 기본인데. 오빠는 마치 장난감 가게에 온 아이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국의 물류 시스템에 깊이 매료되어 밤낮으로 관련 영상을 찾아보고 심지어 한국 택배 회사 취업을 꿈꾸기 시작했다. 오빠의 택배 사랑은 가족 이민에 대한 그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마린의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아 본격적인 K-이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엄마는 한국 드라마처럼 재밌는 데서 살고 싶어. 그리고 찜질방. 엄마는 드라마와 찜질방이라는 단순 명료한 이유를 내세웠다. 나는 말이야 허리 아플 때 병원 바로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한국 트로트 배우고 싶어. 아빠는 건강과 새로운 취미를 이민의 이유로 들었다. 나는 한국 가서 택배 전문가가 될 거야. 한국 물류 시스템은 세계 최고야. 오빠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각자의 이유가 명확해지자 이민은 더 이상 마리만의 꿈이 아니었다. 가족 모두의 공통된 목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가 한국 가면 뭘 먹고 살지? 집은 어디서 구해? 비자는 어떻게 받지? 끝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마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보고 해결할게.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다 한국에서 편하게 살게 해줄 거야. 마리는 가족 전체의 스폰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지만 가족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민 계획은 이제 단순한 희망을 넘어 마리가 온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거대한 미션이 되었다. 마리는 밤잠을 설쳐가며 비자 정보와 취업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K-이민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한 가족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K-이민 대토론회는 성공적이었지만 실제 이민 준비 과정은 마리의 예상보다 훨씬 험난한 비자 지옥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 난관은 오빠의 취업 비자 신청에서 터져나왔다. 오빠가 조지아에서 가져온 서류들은 한국의 엄격한 기준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 서류는 공증이 안 돼서 안 돼요. 이 경력 증명서는 형식이 맞지 않네요. 수없이 반복되는 비자 담당 직원의 냉철한 말에 마리와 오빠는 좌절감을 느꼈다. 마리는 오빠의 비자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다. 조지아 대사관에 전화하고 한국 변호사를 찾아다니며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서류 미비로 비자 신청은 번번이 반려되었고 오빠는 풀이 죽어갔다. 마리야, 그냥 나는 여기서 택배왕 포기하고 조지아에서 트럭이나 몰아야겠다. 오빠의 한숨 섞인 말에 마리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에게 뜻밖의 건강 적신호가 찾아왔다.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엄마는 찜질방과 등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 북한산을 오르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오랜 지병이 갑자기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는 장기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이민 계획의 청천벽력과 같았다. 비자는 둘째치고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한국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될 수도 있었다. 마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가족 모두의 꿈이었던 한국 이민이 어머니의 건강 문제로 좌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마리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밤새 울었다. 엄마 괜찮을 거야. 내가 다 알아볼게. 눈물을 닦아내며 마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비자로는 해결이 어려웠고 의사에게 조언을 구하며 혹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수소문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는 마리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었다. 그녀는 번역과 통역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간호하고 인터넷을 뒤지며 이민 관련 정보를 파고들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조지아 가족들은 걱정에 잠겼고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성하였다. 하지만 마리는 아니요, 제가 여기서 해결할게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가족의 희망과 미래를 감당해야 했다. 비자 문제와 어머니의 건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 앞에서 마리는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의 K 판타지를 현실로 만들겠다는 불굴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막막했지만 마리는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잠재된 능력의 슈퍼파워를 믿기로 했다. K이민은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닌 가족의 생존이 걸린 싸움이 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건강 문제와 오빠의 비자 문제로 절망에 빠진 마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K네트워크였다. 마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도움을 준 것은 그녀가 일하는 회사 동료들이었다. 오빠의 비자 서류 문제를 듣고는 그거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라며 발 벗고 나섰고 복잡한 서류 절차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마리는 이들의 도움으로 오빠의 서류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었다. 비로소 오빠의 취업 비자 재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장기 치료와 체류 문제는 더욱 난감했다. 그때 마리가 우연히 만나 친분을 쌓았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숨은 조력자로 등장했다. 마리의 딱한 사연을 들은 사장님은 어머니가 치료받으셔야 한다고요? 그럼 의료 관광 비자를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장기 체류하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라는 깜짝 조언을 해주었다. 마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쳤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다. 사장님은 친히 아는 병원과 연계된 여행사를 소개해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리는 사장님에게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의료 관광 비자라는 새로운 길을 찾았지만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이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다. 마리는 가족 전체 스폰서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더욱 열심히 일했다. 번역과 통역 일 외에도 주말에는 행사 보조 아르바이트를 뛰며 투잡, 쓰리잡을 소화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돈을 벌었고 끼니도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내가 쓰러지면 가족 모두가 좌절해. 마리는 자신을 다독였다.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마리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한국에 있는 조지아 교민 커뮤니티였다. 이들은 마리의 사연을 듣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저희 집에 남는 방 있으니 어머니 치료받으시는 동안 편하게 지내세요. 한국 병원 정보는 제가 잘 아니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타국에서 만난 동포들의 따뜻한 정은 마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심지어 마리가 방송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인맥을 쌓았던 인싸 배우마저 힘내세요, 마리 씨. 제가 아는 좋은 한의원이라도 소개해드릴까요? 라며 연락을 해왔다. 기상천외한 방법들과 주변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마리는 벼랑 끝에 몰렸던 가족의 이민 계획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다. 오빠의 비자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어머니의 의료 관광 비자 신청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리의 K네트워크는 단순한 인맥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구원하는 슈퍼히어로 팀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제 K이민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난관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K패밀리 소환 작전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어머니는 의료 관광 비자로, 아버지는 동반 비자로, 오빠는 어렵게 취득한 취업 비자로 각자 한국 땅을 밟았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끌어안는 마리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마리야, 우리 진짜 한국에 온 거니? 엄마는 믿기지 않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빠는 트로트의 나라에 왔군. 이라며 조용히 웃었다. 오빠는 공항의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을 보며 벌써부터 연구 모드에 돌입했다. 마리는 가족들을 위해 미리 구해놓은 아파트로 안내했다. 널찍하고 깨끗한 아파트를 본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세상에, 김치 냉장고가 정말 커. 엄마는 꿈에 그리던 김치 냉장고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주방으로 달려갔고, 아빠는 거실 바닥에 앉아 온돌의 따뜻함을 만끽했다. 오빠는 자신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한국 택배 회사의 채용 공고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제 마린의 가족은 조지아 시골 마을을 떠나 한국의 한 아파트에서 케이프라우스를 꾸리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 생활 적응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엄마는 동네 마트에 가면 신기한 한국 식재료 앞에서 매번 말이야,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라며 질문 폭격을 퍼부었다.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해지더니 한복을 사입고 동네 마실을 다니는 패셔니스타로 등극했다. 가끔은 한국말이 서툴러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특유의 부침성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했다. 아빠는 찜질방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어 매일 밤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고 동네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를 놓지 않는 트로트 스타가 되었다. 그의 최애곡은 여전히 네 박자와 무조건이었다. 오빠는 소원대로 한국의 한 대형 물류회사에 취업했고 타고난 성실함과 조지아에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금세 인정받는 택배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한국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마리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팀장 자리까지 올랐다. 가족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그녀의 마음도 훨씬 안정되었고 일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깔깔 웃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한 집안에서 가족들은 비로소 진정한 K-패밀리로 거듭나고 있었다. 비록 아직은 서툰 한국어와 가끔 겪는 문화 차이로 인해 좌충우돌하는 일도 많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 행복을 만들어갔다. 마린의 가족의 한국 정착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3년. 마린의 가족은 이제 어엿한 한국 생활 말렙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동네 찜질방에서 조지아 아주머니들과 함께 찜질방 동호회를 결성했고 아빠는 트로트 동호회에서 리듬 감각 뛰어난 외국인으로 유명세를 탔다. 오빠는 물류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며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다. 모두가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이전의 조지아 생활은 아련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시민권 이야기를 꺼냈다. 마리야, 우리 이제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은데 시민권 신청하는 거 어떠니? 아빠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엄마도 그래. 이젠 조지아보다 여기가 더 편해. 라며 거들었다. 오빠 역시 저는 여기서 평생 택배왕 할 건데요, 뭐. 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마리는 가족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힘들고 지쳤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함께 이겨내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영구적인 정착을 꿈꾸는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제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 다 알아볼게요. 가족들의 삶은 나날이 안정되고 행복해지고 있었다. 마리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받는 팀장이 되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추억을 만들었다. 이제 마린의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민 스토리를 넘어 용기와 도전, 그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한 K-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현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마린은 꿈에 그리던 K-판타지의 주인공이 될 뻔한 순간을 맞이한다. 퇴근 후 마린은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놀랍게도 그녀가 한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녀의 최애 배우가 서 있었다. 마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그 눈빛, 그 미소. 너무 놀란. 나머지 말문이 막힌 마리는 그저 멍하니 배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배우는 마리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낮은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을 채웠다. 마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꾸벅 인사를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마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동공 지진을 일으켰다. 이 순간을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과연 마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꿈에 그리던 K-판타지 로맨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로 이어질까? 마린의 K 판타지 가족 어드벤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